오늘 아침 조용한 경주의 한 마을에서 72세의 김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갑작스러운 이별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의외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계속해왔지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70세가 넘어도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함께 절에 가서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확실히 신체 기능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신경 반응 속도, 심장과 혈관의 유연성, 신체 균형 능력, 이것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이 노년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아주 평범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살을 쬐고 녹차를 한 잔 우려낸 뒤 침대에서 힘차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두르는 동작이야말로 나이든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현기증, 단 한 걸음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저지르기 쉬운 작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뇌가 산소 부족에 빠져 결국에는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상은 때로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개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주 약간의 의식만으로 매일 아침을 안심하고 맞이하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가 넘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4가지 아침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심장뇌 균형 기능, 그리고 전신의 건강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할 네 번째 실수는 아마 아무도 지적한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위험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나 고령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 혹은 스스로가 고령에 접어들고 계신 분은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당신과 소중한 분의 아침을 지키고 안심하고 나날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댓글창에 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꼭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의 실수, 그 첫 번째,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여러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어르신들의 아침의 큰 실수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이 동작이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사실은 당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매우 건강에 신경을 쓰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힘차게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바로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순간 심한 현기증으로 시야가 캄캄해지며 그대로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침대 위로 쓰러져 큰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앞에 딱딱한 바닥이나 가구가 있었다면 대퇴골 골절이나 머리 부상 혹은 와상 생활로 이어질 위험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까요? 70세를 넘긴 몸은 혈류나 혈압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은 몸의 아래쪽에 고여 혈류는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몸이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현기증, 시야 흐림 최악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현기증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벽이나 선반에 손을 짚고 몇 초간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짐작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몸이 주의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낙상은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낙상은 노인 사망 및 중증 장애의 3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와상 생활을 하게 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대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상 시에 실천하는 안전 3단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사고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의학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간 그대로 누워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합시다. 2단계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팔을 사용해 상체를 서서히 일으킵니다. 발을 바닥에 내린 후에도 바로 서지 말고 몇 초간 그대로 앉아 자세히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3단계 일어서기 전에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가볍게 돌리고 등을 펴는 등 몸을 깨웁니다. 1부터 5까지 천천히 숫자를 센 후 안정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일어섭시다. 필요하다면 침대나 책상에 가볍게 손을 얹어 지지하세요. 박영수 어르신은 그 낙상을 계기로 이 3단계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현기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기분도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몸에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는 느낌이지요 라고 대전의 노인복지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단 몇 분의 여유가 이번 생활을 막는 길로 이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은 바로 아침 기상 시에도 해당됩니다. 꼭 내일 아침부터 이 3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느끼신 분은 댓글창에 이라고 입력해서 알려주세요. 현기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바꿔나갑시다. 2번째 실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2번째 실수는 잠에서 깬 후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긴 신체에게 아침 첫 잔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심장과 혈액순환 그리고 전신의 건강을 지킬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말라있지 않았나요? 머리가 멍해서 좀처럼 개운하게 잠에서 깨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몸이 수분이 부족해요 라고 호소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폐는 호흡하며 간과 신장은 혈액을 여과합니다. 그동안에도 피부와 호흡을 통해 수분은 계속 손실됩니다. 6, 8시간의 수면 후 체내 수분은 감소하고 혈액은 진해져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약간 오르고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자동으로 조절해 주지만 70세가 넘은 신체에서는 그 부담이 쌓여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 인사동에서 76세의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매우 밝고 쾌활한 분으로 매일 아침의 시작은 언제나 진한 블랙커피였습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커피부터 마셔요. 평생 그 습관으로 살아왔지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느끼거나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상담했을 때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님, 혹시 아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시면 몸은 더욱 수분 부족 상태가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특히 몸이 이미 수분 부족 상태인 아침 첫 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 후 순자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주 만에 아침에 나른함이 줄고 얼굴색도 밝아졌으며 조개사 주변을 산책하는 발걸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물 한 잔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물 한 잔은 혈액을 묽게하여 혈류를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물은 신장의 활동을 도와 밤새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셋째, 노인에게 흔한 변비나 소화 불량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자연스러운 배변을 촉진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뇌를 깨워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기능이 둔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유리컵에 물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운 분은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취향에 따라 레몬을 몇 방울 넣거나 꿀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 편하고 소화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은 꼭 한 컵 이상의 물과 함께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는 분도 그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물을 마신 후에 커피를 즐기는 것. 이 작은 노력으로 몸은 확실히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도 아침에 물 마시는 걸 잊고 있었네 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꼭 댓글창에 3이라고 적어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해가 뜰 무렵 커피를 내리기 전이나 TV를 켜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새 일해준 당신의 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보상을 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것. 한국에서 커피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아침 습관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젊은 시절 다방에서 모닝커피를 즐겼던 추억을 가진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한 커피 향과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맛보는 한 잔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분들에게 이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잠에서 막 깬 직후의 위는 텅 비어 있고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혈당은 낮고 소화기관은 아직 완전히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체내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진한 블랙커피를 위해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유발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강한 산성 성분이 빈 위의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 불쾌감 나아가 만성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커져 오전에 어지럼증이나 권태감, 집중력 저하를 느끼기 쉬워집니다.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75세 최진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우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일과로 40년 이상 해가 뜰 무렵 직접 내린 진한 블랙커피, 설탕, 우유 없이 향과 맛을 즐기는 것을 아침의 의식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때때로 속쓰림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현기증이 나서 한참 앉아 있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나이나 매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계기로 진우 어르신은 아침 생활 방식을 재검토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바나나 한 개나 토스트 한 조각 등 가벼운 것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의 불쾌감은 사라지고 속쓰림도 없어졌으며 아침 기분이 놀라울 정도로 상쾌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침 커피는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시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작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커피를 마시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한다. 바나나 한 개 토스트, 한 조각 소량의 견과류나 비스킷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의 자극을 완화하고 카페인 흡수도 느려지게 합니다. 둘째, 커피 전에 물을 마신다. 기상 후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시다. 혈액을 맑게 하고 몸 전체를 깨운 후에 커피를 즐김으로써 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점에서 깨자마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눈을 뜬 후 20, 30분은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으로 가집시다. 창문을 열어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천천히 커피를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난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 그 후에 급격한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유 없는 짜증이나 피로를 느낀 적이 있는 분은 이 습관을 재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커피를 입에 대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몸에 올바른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깨달은 분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의 작은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건강하고 밝은 매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커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번째 실수. 아침 관절의 뻣뻣함을 무시하고 갑자기 움직이기. 여러분,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관절이나 근육의 뻣뻣함을 가볍게 생각하고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방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삶의 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 아침 춘천에 사시는 78세의 전직 교사였던 정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준 어르신은 스스로 아직 건강하고 민첩하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이 조금 굳어 있거나 무릎이 무겁게 느껴져도 나이 탓이겠지, 움직이면 금방 좋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려고 준비 운동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져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2개월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1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 손목, 무릎, 허리에 평소와 같은 뻣뻣함을 느껴도 괜찮아, 움직이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사이에 근육과 관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관절의 분비도 줄어들며 인대도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70세를 넘어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 노화가 진행된 분들에게 그 아침의 뻣뻣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신호입니다. 만약 준비 운동도 없이 서둘러 일어서고 뻣뻣한 관절로 걷기 시작하며 아직 명확하게 깨어나지 않은 머리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 낙상이나 균형 상실의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노인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와상 생활이나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노인의 악몽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단 몇 분의 가벼운 체조를 매일 아침 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간단하고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침대 위에서 관절과 근육을 깨운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며 움직여 봅시다.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 척추를 천천히 늘리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혈류가 좋아지고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대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준비 운동을 한다. 침대에 걸터 앉았다면 바로 일어서지 말고 어깨를 뒤로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목 근육을 풀어줍시다. 무릎을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하며 고관절을 풀어주는 움직임도 추천합니다. 이것들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낙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첫걸음은 신중하게.
일어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나 근처 테이블에 손을 얹어 몸을 안정시키면서 일어나세요. 만약 어두운 곳이나 화장실로 향할 때는 반드시 조명을 켜거나 발밑을 비추고 미끄러운 장소를 주의합시다. 넷째, 참고 움직이면 낫는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만약 아침에 평소보다 등이나 무릎목이 더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괜찮겠지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갖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몇 분이 장기간의 입원과 후회를 막는 길로 이어집니다. 민준 어르신은 퇴원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단 3분만 준비 운동을 했더라면 1년이나 재활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발로 자유롭게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재산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아주 작은 부드러움과 신중함입니다. 아침의 뻣뻣함은 나이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목소리입니다. 천천히 해, 오늘은 조심해 라고 몸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자신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신 분은 꼭 댓글창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깨달음이 앞으로의 생활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지키는 것은 매일 아침의 첫걸음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잠시 멈춰서는 것으로 앞으로의 긴 인생을 안정적으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러 부디 함께 1분만 조용히 멈춰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을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물을 마시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거나 빈속에 커피를 마셔버리거나 관절이 뻣뻣한 채로 서둘러 움직이거나 그런 일을 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70세, 75세, 그리고 80세를 맞이해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립하고 자유롭고 싶다고 바랍니다. 아침에 스스로 차나 커피를 끓이고 마당의 꽃을 바라보거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그런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잠에서 깬 첫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뿐입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마음가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깊게 호흡한 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 한 컵의 미지근한 물로 몸을 안에서부터 깨우는 것,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는 것, 어깨나 관절을 천천히 움직인 후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낙상이나 컨디션 불량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며 무엇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시는 80세 강은숙 할머니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건 두렵지 않아. 두려운 건 내 몸이 매일 아침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지내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흔한 아침의 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는 변화를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이며 특히 아침의 첫 몇 분에야말로 그 토대가 있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아침 습관을 재검토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또는 이것은 내가 계속 지켜온 좋은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꼭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것이나 배운 것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되며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평온하고 단단히 땅에 발을 디딘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생 철학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2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꼭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읽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